비와 김태희 커플 유명하잖아요. 그 두 부부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건물 갈아타기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었잖아요. 21년 6월에 청담동에서 건물을 팔고 강남역 10번 출구 도보 2분 거리에 큰 건물을 사서 화제가 됐었죠. 하필이면 그거 샀을 때가 코로나 한복판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 그러면서 공실 났다는 얘기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한 1%, 99%들은 엄청나게 깔깔거리면서 놀려대기 아주 그냥 정신없었던 기억만 납니다. 그 건물을 920억에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때 평당가 6억이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나요? 네, 6억 2천 평당가에 매수를 했고 이 당시 연예인들이 건물을 살 때 10에서 20%만 자기 자금을 가지고 샀었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돈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이 건물을 살 때 보통은 법인 설립을 많이 하잖아요. 공동으로 구입을 했는데 B는 60%를 개인 명의로 샀고 김태희는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명의로 40%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생각 차이가 꽤 상당했나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의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듣다 보니까요. 한 6가지 정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건물 갈아타기 성공 비법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계속해서 갈아타야 가만히 둬도 되는 에세파킹의 경지에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남역 건물 사기 전에 청담동 건물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 청담동 건물 신축입니다. 참고로 청담동 신축 건물 갖고 있는 분조차도 현재 상황에서 만족을 못하고 더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찌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지고도 지금 이 정도 아파트면 됐다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훨씬 더 위로 가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아직도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더욱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샀는데 제 기억에는 2020년이었나요? 갑자기 옛날 가수들 몇 명하고 유재석이 뭉쳐가지고 이상한 컨셉의 노래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그 시간을 찾아봤었는데 건물 산 이후가 아니라 건물 산 이전이더라고요. 건물 아직 갈아타지도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짤 도는 거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나면 나는 사라진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장은 자기 하고 싶은 거 살면 큰일 나요. 가장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이분이 옛날에 몸 좋기로 엄청 유명한 분이셨잖아요. 특히나 그 좋은 몸으로 BTS 이전에 해외에서 최고 인기 있었던 한국 아티스트 아닌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청담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강남역 한복판으로 그 대로변 그 엄청난 길로 들어가려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 정말 노력하는 한국인의 모습 그 자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공실 리스크가 상당히 길어졌었는데요.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대출 비율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당시에 연예인들 보통 한 10% 정도 갖고 산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50억짜리 건물 샀다고 치면 한 5, 6억?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엄청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은 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은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은행은 이 사람이 돈을 잘 버나 못 버나를 너무나 명쾌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서 제대로 해주는데 우린 안 해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게 빠릅니다.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끼고 사는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들 선호를 했었는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대출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아파트도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절반밖에 대출 안 해주잖아요. 같이 레버리지 이빠이 해서 사는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갔고 그래도 정부가 절반은 빌릴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상황을 들어보셨을 때 절반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걸 살 때 있어서 절반은 갖고 가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절반 대출 끼시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레버리지를 80% 90% 꼈을 때는 정말 허덕허덕 거리시는데 절반 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 건물 샀을 때 남들은 이거 공실이나 힘드네 졌잖아요 하지만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공실 없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타이밍에서 대출 절반 정도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재력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포인트는 명의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한 명은 개인, 한 명은 법인이잖아요. 사실 양도세와 법인세 관련해서 향후에 이걸
거를 팔 수 있을까? B는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저번 청담동도 왠지 개인명의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명의로 현금이 많아서 그 현금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은 원래 법인이 있었나 보죠. 법인도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주식회사 만드는데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어렸을 때 상업을 배우신 분들, 기술 과정 말고 상업을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이죠. 사실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유한회사 거의 다 외국 회사들의 한국 지사 같은 경우만 유한회사지 거의 주식회사 만듭니다. 주식회사가 편하기 때문이죠. 유한회사는 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 외에는 사실 주식회사랑 크게 다르지도 않는데 아무튼 유한회사를 갖고 있더라 김태희는. 여기서 제가 든 생각은 서울대는 참 무서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유리한 게 있나 보죠. 제가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유한회사를 만들었다. 되게 와닿는 시사점이었습니다.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다들 한번 사면 안 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처럼 계속 갈아탈 수밖에 없거든요. 갈아타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는 정말 재미없고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들어와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건 뭐 상식 오브 상식인데 이런 상식 또한 없는 사람들 얘기고 있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상관없죠. 세금 막 내면 어때요? 나라에 애국하기 위해서 세금 내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공실이 없어야 성공하는데 공실을 아주 잘 해결했더라고요.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1층에는 쉑쉑이 들어와 있고 약국 온갖 종류의 병원들로 가득 찬 그야말로 워너비 건물을 완성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메디컬 빌딩 갖고 싶어 하시죠. 1층 약국은 직접 하고 싶어 하시고 2층부터는 쫙 병원들이 있어서 병원 임차인들 원장님들이 건물주님 오셨습니까? 진료 보러 가면은 그냥도 종종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들 하시는데 그런 메디컬 건물 사는 것들은 거의 다 의사 선생님들이 사십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건물에 임차인이 매우 우량했으면 좋겠어.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려면 건물이 자리도 무지 좋아야 되고 건물도 웬만큼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대기업들이 굳이 뒷길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강남 대로변에 있는 건물을 택한 이유도 임차인의 퀄리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청담동이든 뭐 신사동이든 뭐 어디든 큰 길가에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대기업이 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임차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임대인은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공실이었어요. 살 때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느냐. 길 건너에 있던 쉑쉑이라는 브랜드가 건너왔잖아요. 쉑쉑은 SPC의 대표 브랜드죠. 미국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대표 브랜드입니다. 이런 대표 브랜드가 들어와서 자리를 턱 깔아주는 순간 저도 두 발 뻗고 잘 것 같고 뭔가 이게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삼성전자가 빌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 안 돼 있었는데 했다. 했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 생각보다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가 매우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께 왜 임차가 잘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세가 잘 안 나가느냐. 내 자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나. 이런 생각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5번째 생각해볼 얘기는요. 대출을 어쨌든 절반밖에 안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거를 갚기 위해서 그 공시기간 동안 아마도 근로의욕이 고취됐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대출 많이 받으시면은 퇴사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퇴사를 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적절한 대출은 근로의욕 고취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록 정부가 대출을 권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는 순간 발생하는 원리금 부담 때문이어도 더 열심히 근로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산 집들이 오르는 집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잘못된 얘기를 듣고 이상한 것들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이익이 더 떨어지는 일들이 자주 벌어졌었는데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이게 풀대출이고 이건 연끌하고 엄연히 다르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근접한 정도의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최대한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삶도 만족스럽고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아까 건물 살 때도 똑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도 매우 좋은 분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 한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죠. 대한민국은 반면교사뿐만 아니라 정말 따라야 되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언론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저 비난만 할 뿐이고 누군가는 내 주제에 어떻게 되겠어? 자주 섞인 목소리만 내놓을 뿐인데 잊지 마셔야 될 거 굉장히 좋은 딜이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실력도 어디까지나 내 실력입니다. 나한테 기회 오면 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만 잡는 분을 100에 하나 정도도 잘 못 봤어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죠. 아까 2021년도 코로나 그 시작하려는 막 찰나에 이런 대형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절반 정도의 자금이 있었다는 그 자금적인 충분함, 내가 언제든 그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개인 관점으로 돌려놓고 보셔도 똑같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월급이 잘 나오고 내가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 많다, 그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요 몇 년 동안 잠깐 왔었고, 그런 분들 중에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그런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미래가 창창한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계속 그럴 겁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지난번 상급지 가격이 약간 눌려 있었던 그런 동안에 내가 과연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강심장이었던가. 사실 강심장도 아니고 그냥 사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안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아니신 것 같으시면은 정말 진심으로 과거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다 내 잘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고 싶으시면요, 부동산 라이프도 열심히 읽으시고 저희 유튜브도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저희 세미나도 자주 오셔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죠.